강원도청사 이전 부지로 춘천 캠프페이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면서 도청 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청사 이전 논의가 춘천시 안에서 진행되자 도청사 이전 문제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빠진 도청사 이전이 있을 수가 없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 건 여러 지역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갖는 이득은 무엇인지 앞서 도청을 이전한 경북과 충남의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3천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강원도청을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두고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캠프페이지 부지에 도청을 짓자는 제안을 춘천시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청사 정착지가 정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춘천시 중앙로에 지어진 강원도청사. 지은 지 64년이 돼 건물 곳곳에 금이 가거나 외벽이 떨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청사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아 2017년 조사 때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괴 위험이 높아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옛 미군 주둔지였던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 신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는데 9일 춘천시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캠프페이지 신축 이전이 거론된 지 22일 만입니다. 춘천시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캠프페이지 중 축구장 9개 규모의 부지에 도청사 신축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민복합공원으로 예정됐던 만큼 도시와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숲청사의 모습을 갖추면서 도민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창작 종합 지원센터를 제공해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시정부는 도청사가 시민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과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도시숲청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도청사로 캠프페이지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임차비와 이사비 등 7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춘천역 6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요지로 관광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도 모든 시군에서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관광 트램과 연결되게 된다면 관광객들에게도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에 도청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지의 시설 변경과 공유지 맞교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강원도청사가 캠프페이지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와 춘천시의 도청사 신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던 일부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이 빠진 도청사 이전이 있을 수 없다며 공론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전 부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막겠다는 춘천시. 강원도의 입장과는 달리 도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가 춘천시 내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내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 번영회는 지난 2일 범도민 차원의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전체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공평한 편익을 위해서 도청 이전 부지는 도와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도청사 이전 문제 공론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서명운동을 해서 강원 남부 중부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군 연합 번영회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뭐 6만 7만 정도의 서명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청사 이외에 소규모 청사를 거점 도시에 신설하고 간단한 민원이나 지역별 현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원 남부권, 특히 영동 남부권은 그간에 사실 도청에 이제 민원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하루를 소비하고 지금까지 홀대를 받아왔는데 강릉에 지금 동해 출장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하다고. 이와 함께 현실성 있는 예산 마련 대책과 도청사의 합리적 입지 선정 절차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각 시군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들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전 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 재원 대책에 대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폭넓게 거쳐야 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의 대상을 춘천시와 주민으로 못 박아 불붙은 공론화 요구 화살을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도청사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인구 증가 효과와 도청 소재지라는 명성으로 지역별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도청 소재지를 이전했던 충남과 경북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의 현실을 보고 우리도 해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잔디와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한편에는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충남 홍성과 예산군에 들어선 내포 신도시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던 충남 도청사는 국가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충남 지역으로 이전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당초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를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급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10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인구 3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정주 여건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직원들은 아직도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주택은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직도 대전에서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육 문제, 또 가족들의 그 문화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 지난 2016년 도청 이전을 완료한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초기 단계지만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경북도청도 안동과 예천군 일대에 조성되면서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지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유치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는 젊은 층 유입이 증가하면서 소아과 병의원이 부족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구 중에 80% 정도가 40세 이하 인구고요. 평균 나이가 32.8세로 아주 젊은 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도청사가 이미 강원도 내에 위치해 있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여론 수렴과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도청 소재지 변경은 여러모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상황.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도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강원 도청 소재지 이전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10일 오전 춘천을 비롯한 영서 내륙의 기온이 영도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 내륙에 내린 이번 눈은 지난해보다 33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쌓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1일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사회 연결망 앱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주고받으며 접촉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의 한 호텔을 급습합니다. 일회용 접시와 밀폐용기, 서랍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품이 발견됩니다.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과 필로폰의 혼합물, 케타민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입니다. 이것도 너 싸는 거지? 형 여기도 많이 있어요.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101억 원어치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1년 전부터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했고 대부분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방법은 사회 연결망인 텔레그램 아이디를 배너 광고에 남겨놓은 뒤 연락이 오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은 모두 5명.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가상화폐로 대신했고 구매 대행사를 거쳐 코인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전달 방법은 마약이 놓인 장소를 사진 찍어서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 창원, 제주 등 던지기 장소만 177곳에 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14명도 함께 적발됐는데 대부분 20, 30대 초범입니다. 구매자는 주로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이었고 심지어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들부터 가정주부라든가 자영업자, 대학생 이런 다양하게 평범한 일반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압수하는 과정에선 위장약이나 건포도 포장지처럼 생긴 분말 형태의 새로운 마약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자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공급한 총책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3천억 원 늘어난 3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개별화 학습 운영과 기초학습 지원단 운영, 유아 정서 지원 등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또 미래형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 내 민간 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횡성군과 원주 허브팜은 10일 군청에서 협약을 맺고 공급면 베이스볼 파크 내에 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200억 원을 들여 민간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2025년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각종 전국대회 개최 시 지역을 찾는 선수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연말까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으로 고유 번호인 998과 999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과 아파트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해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 고환 구공탄 시장 구이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고환 구공탄 시장 상인회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구이 체험존, 사은품 증정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공탄 시장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탄광과 연탄구이 등을 특색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무공수운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참전 유공자 유족은 법률상 유족 지정과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평창군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승계받지 못한 경우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평창군 보훈 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